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똑똑한 딸을 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 즈음 아빠인 남편이 외도를 하였죠. 아내는 그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날이면 날마다 다투고 싸웠죠.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외도 행위를 인정치 않고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런 피곤한 나날이 이어지면서 아내는 심적 고통이 커졌고 그 고통을 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를 지나던 딸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엄마의 감정에 동조하게 되었죠. 이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그 딸도 엄마와 같이 아빠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울한 날은 딸에게도 우울한 날이 되었죠. 그런데 부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 주변 상황과 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도 직면 후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며 아내는 만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죠. 그리고 그 딸은 조현증 진단을 받게 되었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왔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외도는 부적절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도가 한순간에 일탈일 수 있고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일 수 있으나 외도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오죽하면 외도 피해자들은 외도 직면 후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도 행위자는 이런 것에 대해 간과합니다. 그리고 축소지향적으로 생각하거나 해석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의 신뢰감을 허물고 외도 피해자에게 배신감과 억울함이 생기게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외도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외도 피해자에게 우울증, 편집증, 조현증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만들죠. 그것도 만성으로 말이죠. 따라서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상이나 이미 외도가 벌어졌다면 정신건강과 치료나 외도 상담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이 부분을 소홀히 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치료와 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있죠. 이에 무조건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잘 아니까 라며 외도 직면 후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외도 안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외도의 위험성은 없다는 듯 생각하는 외도 행위자들은 확증 편향과 터널 시야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외도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외도 발각 후 일시적으로 외도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으나 외도 경험을 해본 외도 행위자들은 외도의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외도한 분들이 추가적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될수록 외도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동일한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만성 우울증, 만성 불안증, 만성 편집증을 비롯하여 다양한 추론과 가설을 세우다가 망상장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가 벌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외도가 벌어졌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외도 극복의 과정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첫째, 외도에 대한 인정과 사과. 둘째, 외도로 인한 상처에 대한 치료와 치유. 셋째, 외도에 대한 재해석과 깨달음. 넷째, 외도 극복. 마지막으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첫 번째 고개부터 힘들죠. 외도 행위자는 외도 행위에 대해 이런저런 변명으로 외도를 부인하거나 사과를 거부하고 비록 외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더라도 추가적 치료와 치유 과정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인정과 사과를 가볍게 해놓고 빨리 용서해달라고 종용과 강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간 과정을 빼버리는 오류를 벌이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명분이 개입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살 거면 빨리 용서하고 살자. 혹은 앞으로 잘할 테니 빨리 용서하고 살자와 같은 주장을 하죠. 그런데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고 또한 해결을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매뉴얼을 마음대로 적용하면 그 반작용으로 부작용과 후유증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도에 대한 인정과 사과도 없는데 미리 용서하는 오류입니다. 이럴 경우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죠. 아, 외도를 해도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구나와 같은 효과죠. 다른 경우로 외도 극복에 대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죠. 따라서 외도의 후폭풍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외도와 직면한 부부와 가족이 인지하고 인식한다면 외도 직면 후 치료와 치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외도와 직면하셨다면 가까운 곳의 전문가를 만나 진솔하게 상담하시고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의 길을 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